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시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국내 유입을 막고자 국경 검역을 대폭 강화한 상황이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네, 소시지 햄과 같은 돈육 가공품뿐만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생햄까지 불법 반입하는 사례까지 있는데요. 국경 검역의 최일선 인천국제공항의 검역 현장을 윤슬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국 선양발 비행기에 여행객들이 들어오자 검역 탐지견이 투입됩니다. 해외 여행객들의 위탁 수화물은 물론 기내 수화물에서도 불법 휴대축산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몽골 등 ASF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의 경우 집중적으로 일제 검사를 합니다. 우선 엑스레이 검사를 한 뒤 의심 가는 수화물이 있으면 일일이 가방을 열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식입니다. 新鲜水果跟那个肉类，你也知道香肠什么不能带过来吗？ 다른 중국 여행객의 수화물을 열자 닭발, 소시지 등 각양각색의 불법 검역 물품이 쏟아집니다. 이날 중국 선양발 비행기 한편에서 적발된 휴대축산물만 11건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요주의 대상입니다. 멀리 여행 갈 때 음식을 챙겨가는 관습이 있는 중국인들은 반입 금지 사실을 알면서도 걸리지 않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축산물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위탁 수화물이나 기내 수화물에 대해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 노선에 대해서, 전 승객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물을 가져오는 그 여행객들의 대부분이 이해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압수된 축산물은 우선 냉동고에 일주일간 보관한 뒤 소각되는데 냉동고 안에는 하몽, 만두, 육포 등의 가공품부터 1kg이 넘는 고기까지 축산물이 빼곡히 찼습니다. 이처럼 올해 전국 공항만에서 적발된 불법 휴대축산물은 월 평균 8천여 건 내외고 여행객이 많았던 2월엔 1만 88건이나 됩니다. 또 지금까지 중국에서 온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돈육 가공품 중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검출돼 검역 현장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 중입니다. 정부는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자 ASF 발생국 노선에 검역 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모든 수화물을 검색하는 일제 검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만 해도 제2터미널에서만 하루 3편의 비행기 수화물을 일제 검사할 정도입니다. 국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기내 방송뿐 아니라 공항만 곳곳에서 반입금지 축산물을 안내하고 ASF 발생국을 중심으론 영사콜센터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불법 축산물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기내에서도 안내 방송으로 돼지 열풍이 많이 들었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로밍을 해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우리 핸드폰으로 많이 듣고 햄 같은 거 그런 것은 일절 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과태료도 상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진 1회 위반 시 과태료가 10만 원이었지만 다음 달부턴 한 번만 위반해도 과태료가 500만 원으로 오릅니다. 3회 위반하면 무려 1,000만 원입니다.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선 검역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제도적인 대책 마련뿐 아니라 돈육 가공품을 가져오지 않는 등 국민과 여행객들의 협조도 중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각종 국내산 과일의 제철이 돌아왔지만 과수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산 과일의 국내 수입량이 4월 이후 크게 늘어났고 이후에도 수입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 곧 경매될 각종 수입 과일이 저온 창고에 가득합니다. 단맛과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수입 과일의 공세가 더 매서워진 겁니다. 4월 달에 집중화돼서 평년보다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4월 말에 수입량이 거의 2배로 증가했어요. FTA가 되면서 가격이 저렴해진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저렴하게 접촉할 수 있다 보니까 수요량이 증가됐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가락시장에 반입된 오렌지와 포도 등 주 외국산 과일의 물량은 4월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오렌지 수입량은 48,40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보다 22% 증가했습니다. 포도 수입량의 증가폭은 더 큰데요. 4월 한 달간 23,350톤이 수입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나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입국인 칠레산 포도의 작황이 좋은 데다가 일명 가지포도로 불리는 미국산 블랙 사파이어 등 외국산 신품종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 수입 과일은 이달 들어서도 수입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오렌지 산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의 기상 여건이 좋은 만큼 이번 달 오렌지 수입량도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포도 수입량도 평년보다 늘어난 수준으로 예측된다는 겁니다. 현재 국산 제철 과일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산과 수입 과일의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경연은 또 최근 소비자들이 많이 찾은 신품종 포도 샤인 머스켓의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산 포도와 값싼 수입 포도의 경쟁이 불가피해진다는 겁니다. 국내 과수 농가들은 외국산 과일 수입 증가로 인한 시름이 큽니다. 수입 과일과 직접 경쟁하는 포도나 만감류 등의 과일뿐만 아니라 참외나 수박 농가도 수입 과일 증가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성주 참외는 5월이 가장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소비가 많이 될 시점인데 외국에 먹기가 편리하고 값싼 수입산 과일이 많이 수입되어서 소비자가 어떤 다른 수입산 과일을 선택할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그 참외 소비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참외 가격이 하락되어서 농가가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입 과일의 공세가 더욱 매서워지면서 수입 과일량 증가세가 국산 과일 값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국내 양봉 농가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냉해와 폭염 등 기상 변화로 벌꿀 생산량이 5년 만에 60% 이상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양봉 농가의 소득도 같은 기간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신동제 330헥타르, 즉 100만 평 규모의 아카시아 군락지가 있는 신동제는 예로부터 양봉의 성지로 불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동 양봉 농민들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 몰려들던 이곳은 이제 활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까지 겹치며 칠곡군 양봉 농가들은 사상 최악의 흉작을 맞게 됐습니다. 꿀이 많이 나오려고 하면 한 15도 아침에 일어나면 훈훈해야 돼요. 그런데 뭐 4도, 6도 여기에 놓으니까 꿀이 분비가 안 되는 거라. 작년에가 그 양봉업계에서는 유사일의 최대 흉작이라 했는데 원래 더 안 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입니다. 지난해 벌꿀 생산량은 15,000톤 수준으로 2008년 26,900톤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생산액으로는 3,700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지난해 축산업 생산액이 20조 1천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약 1.8%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양봉 농가를 위협하는 건 또 있습니다. 바로 토종벌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질병인 낭충봉화부패병. 꿀벌의 유충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낭충봉화부패병에 걸린 꿀벌의 유충은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됩니다. 낭충봉화부패병으로 인해 2005년 37만 군에 달했던 토종벌 사육 군수는
2010년 17만 2천 군으로 감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양봉 농가의 위기를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가운데 최근 국내 최초 정부 장려 품종 장원별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장원벌은 농촌진흥청과 예천군 곤충연구소가 공동으로 육성한 새로운 품종의 꿀벌로 국내 양봉 농가 대다수가 기르고 있는 서양종 꿀벌보다 꿀 수집 능력이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농산물처럼 우리도 이렇게 양봉의 육종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외국 같은 그 로얄젤이 많이 나오고 꿀이 많이 나오고 이런 그 육종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양봉 농가가 조금 그나마 시름이 덜지 않을까요? 칠곡군은 국내 유일의 꿀벌을 소재로 한 테마공원을 열고 꿀벌이 생태계에 미치는 중요성을 알리며 양봉 농가의 수익 창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양봉 산물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양봉 산물들을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봉 산물을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봉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양봉 산업의 육성과 질병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저녁 9시 이슈 현장 속으로에서 전해드립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귀리 두 가지 사료 작물을 섞어 심어서 경제성을 높이는 재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두 사료 작물을 혼파하면 단위 면적당 조사료 생산성이 28%나 향상되고 경영소득이 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귀리 혼파 재배 2차 수확 연시회를 전북 김제시 상동동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연회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귀리 혼파 재배 기술의 현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혼파란 섞어 심기라는 뜻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귀리 두 가지 사료 작물의 생리적 특성을 활용해 한 번 파종으로 2번 수확하는 재배 기술입니다. 두 가지 사료 작물의 종자를 9월경인 가을에 동시 파종해 그해 11월에 1차로 귀리를 수확하고 이듬해 5월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2차 수확하는 겁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귀리를 혼파 재배하면 단위 면적당 조사료의 생산성은 28% 향상되고 경영소득은 39%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국내 조사료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따로 재배하게 되면 그 또 쟁기, 노타리, 파종 이 세 가지가 두 번을 거쳐서 해야 될 것을 한 번에 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비 차원에서 노동력 결감으로 인해서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앞으로 조사료를 2번 수확한 후 5월 20일경에 여름 사료 작물인 사료용 옥수수나 수수, 수단 그라스 교잡종을 재배하면 8월 하순경에 수확할 수 있어 연간 3모작 재배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확을 하고 이 자리에 옥수수를 수확함으로써 귀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옥수수 3모작 작부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참석한 농가를 대상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귀리 혼파 재배 기술 교육이 병행됐습니다. 또 수분 함량을 40에서 60%로 낮춰 만든 저수분 담금 먹이, 사일리지 수확 작업도 선보이며 다양한 기술 정보도 교류했습니다. 농진청은 앞으로 기후 변화에 맞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개발해 현재 국내 조사료 작업률 80%에서 2025년 10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지난 4월 대상자 최종 40명을 선발했고 이들에게 월 80만 원씩 최대 3년간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영농 시작 3년 미만인 초년생 농민들이 영농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10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2014년부터 김천시와 영양군을 시작으로 농촌 일손 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안동과 울진, 울릉 3개 시군에서도 신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는 개소당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군 인력센터 홈페이지와
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합니다. 강원도는 산불 피해를 본 고성 지역 농가에 농작업 대행과 벼 육묘를 지원했습니다. 도는 먼저 피해 농가에 5대 벼 육묘 300상자를 전달하고 트랙터와 운반 차량을 지원해 로터리와 피복 작업을 도왔습니다. 또 농촌 일손 돕기 창구를 운영해 피해 시설 철거와 파종 등에 768명의 지원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서울 강남 전통주 갤러리에서 기술원이 개발한 산업화 전통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2009년부터 농기원에서 개발해 산업체에 기술 이전한 전통주 16종 19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시음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특별전은 이달 19일까지 열리며 시음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들 중에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금이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업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는 농식품 펀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농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2015년 구제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100억 원대 매출 기업으로 성장한 K돈육, 그리고 가짜는 원유로 만든 고품질 치즈를 개발했지만 생산 라인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Y목장, 최근 공장 설비를 확장하고 백화점 등 새로운 판로를 뚫어서 1년 만에 매출 3배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두 기업이 자금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농식품 펀드였습니다. 농식품 펀드란 정부 재정으로 조성한 펀드로 영세 농식품 기업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K돈육의 경우 돼지고기 생산뿐만 아니라 축산과 관광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고요. Y목장 역시 수제 치즈를 만드는 기술로 투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력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과 노하우가 부족한 농기업에 투자해온 농식품 펀드는 지난 2010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9년 만에 누적 규모 1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현재까지 60개 이상의 농식품 펀드를 결성해 33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올해 농식품 펀드는 정부 500억 원, 민간 310억 원 등 총 810억 원이 조성돼 지난해보다 11.7%, 85억 원이나 확대됐는데요. 농식품 기업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 펀드는 농업인이나 식품 사업자 등 농식품 기업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평가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 금액은 한 경영체당 펀드 결성 총액의 20% 이내로 평균 10억에서 20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관심과 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이뤄지는 농식품 펀드. 우리 농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